다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날 잘 죽는 이야기를 해서 잘 사는 것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거라고 했는데 잘 살다가 잘 안 죽으면 안 될까? 죽어야죠. 그래서 잘 사는 것 중에 하나인 웃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카카오톡에서 받아서 보고 되게 웃었던 이야기예요. 응? 경상도 아가씨하고 서울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주말에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점심 국시 해먹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야 이 친구야 국시가 뭐야? 국수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니야 국시야.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거기 부르지 말고 그러면 앞집에 있는 선생님 댁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선생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죠.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밀가리하고 밀가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들어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고 그러면 밀가루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가게에서 팔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판다. 그러면 가게와 전방이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머니하고 아지매하고 또 다른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그러면 아기하고 얼라하고 뭐가 다른지 그랬더니 아기는 누워 자는데 얼라는 뒤집어 자는 그래서 그게 하도 웃어서 사는 거하고 경상도는 디비 잔다. 그래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도상 생로 병사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태어나서 늙으며 병으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 고통이라 해서 사고라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이 사상이라고 하는 도성을 쓰는데 이 사상 중에 첫 번째가 또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 생로병사 이야기할 때는 아 인생이 무상하다, 직장 중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헛사가를 많이 부른다. 헛사가. 응?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때에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쓴다. 제가 여러분께 배부한 거 이제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오복의 여문이 바로 지혜이다. 그리고 관홍상제의 일회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는 우리가 인문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자연과 과학의 비밀,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수능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오보의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중국의 서경에 나오는 하나의 글인데 그것이 바로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는 장수, 부는 부유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고 유호덕은 바로 여기에 덕을 쌓으며 덕을 닦으며 그 다음에 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명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죽음과 임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5가지가 바로 오복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와 평강과 부귀와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 이야기한 것은 관음상제 2배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음상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대로 자, 여기에 있는 관, 그죠? 성민, 혼인, 또 사람이 죽은 장례상, 그 다음에 그 후에 제사 관계를 하나의 기본적인 예절로 이것을 이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윤리의 근본이 관혼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현설이가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가 건국해서 이후에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간소하게 할 수 있을까 한 것을 만들어 본 것이 가정 일의 준칙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 5개를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준칙으로 묶었다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래인일의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관례는 성인례에 해당합니다. 성인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례는 우리가 현재 만 19살부터 우리가 성인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인의 날 모르지요? 나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성인식을 하도록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나 기업체에서 이것을 조금 권장을 많이 해서 정말로 이제 만 19살 되면 성인식을 해줘서 그들이 정말로 이 어떤 사회적인 직무의 이식, 여기 보면 사회적 직무의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국가관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깨달음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혼례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전통 혼례를 가정이의 준칙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혼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통 혼례는 크게는 이혼, 대례, 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자, 이혼은 은혼하는 의미입니다. 납체라고 해서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납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기를 해서 이거는 태일입니다. 태일하는 거. 우리는 쉽게 그냥 사주 보고 태일하고 그 다음에 납패라고 하는 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옷이나 어떤 뭐 귀중한 이제 보석 같은 거를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납패를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이견을 나누는 과정의 혼인의 첫 번째 수장. 계속 눌러요. 전통적인 일에는 인종에서 탈상까지를 우리가 바로 상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상에서는 그 상기, 상기를 갖다가
2년 100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 형식은 무려 23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잘 아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2년 100일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3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소상을 하고 2년 후에 대상을 하는데 그 후에 3개월 후에 담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길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총 통틀어 이야기하는 3년상이 2년하고도 3개월 10일에 그것을 다 마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일의 준칙에서는 뭐냐 하면 사망, 여기는 용어도 사망을 써서 사망을 매장과 화장까지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고와 조화와 상복과 장례 형식과 장례 절차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대본적으로 이렇게 해도록 하자라고 하는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장례 현실을 보면 장례식장이나 장의품이나 그것들이 상품화하고 고가화되어 있으며 또 시신 처리가 매장이냐 또 화장이냐 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사후 처리 문제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매장 일례로 매장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강 복지관에서 이야기할 때 뭐를 하냐면 매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매장된 그 유골은 이제 법에서 15년간 이제 매장돼 있다가 그 다음에 더 계속하려면은 15년씩 연장을 자꾸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장을 하는데 3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3회 45년을 연장하면 원래 15년 포함해서 60년까지만 우리가 매장 상태고 그 후에는 다시 발굴해서 화장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요것도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론상제의 마지막 부분의 제례. 자, 제례는 이제 제사 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상 숭배에 대한 이식이며 또 조상에게 우리가 잘 제사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하는 어떤 기복신앙. 그 다음에 시족의 어떤 결속,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송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이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제사를 4대조까지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제사를 지냈는데 이 형식에는 무려 17가지 형식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상 제사의 기제뿐만 아니고 거기에 시제라고 하는 시제도 있고 절사도 있고 해서 어떤 종가에서는 1년에 한 40번 이상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네 개를 같이 거기다가 지방을 써서 거기 우리말로 써붙여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 그 다음에 제사 절차, 성묘도 다 간소하게 해라.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제사에는 상당히 이게 많이 개선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분야의 하나 항목입니다. 근데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회감열이고 고희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희열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하고 친인척들만 불러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수연리 하면은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이제 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오보에서 언급했던 수에 대한 한 부분, 그것이 뭐냐 하면 수에 대한 우리가 한 사람들에게 장수하도록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하도 오래 사니까 70세 때 우리가 보위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오냐면 77세 희수라고 하는 것이 희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희수예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77세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제가 한 6살 희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쭉 앉아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넘어가니까 90세 구순, 졸수, 또 백수연, 또 백세 천수연, 이와 같이 이 장수를 기원하는 지수를 이제 하나의 연이라고 하는 잔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잔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대나무 자리라고 하는 연자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오래 사니까 어떤 글자가 있냐면은 다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다자를 써가지고 108세 의미를 갖습니다. 위에 두 날을 20, 밑에 80, 그 다음에 또 8해서 108세가 다수다. 또 그것도 받으면서 황수, 그죠? 인공 황자를 써가지고 111세는 황수다. 앞으로는 이제 111세 황수연도 생기고, 그죠? 다수연도 생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시대상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디지털로 급변하니까 우리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서 어떻게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적응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길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발췌했습니다. 자, 오늘날 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의 방법에 있어서 옛날하고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십니다. 옛날에는 전부 노동을 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온다면, 요즘은 그 앞서는 것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나 어떤 사유재산이나 또 여러가지 세상의 계층이 전부 고착화되고 점점점 더 이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과 고독과 질병과 폭행 자살들이 생기는 바로 이런 디지털 시대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이 밑에 파란색에 자신이 존귀하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하는가. 노후의 재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건강한 사업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그 비밀의 보면서 방향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내게 적절한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교훈의 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오늘 우리가 자, 늙었고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웰다잉 문화를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듣고 배우면서 내가 또 거기에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떠나는 것도 같은 우리 영어적인 발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시집살이, 무슨 처가살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같이 죽살이도, 자, 죽살이도, 자, 죽음과 사업의 한 꿈으로 우리가 조상들이 이해해왔다. 그리고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 웰타임도 끝이면서도 다시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거울로 삼고 교육을 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증하고 기부하는 서약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 우리의 끝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이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소풍을 간다라고, 소풍 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에서 가면은 천국 환송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환송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따가 그 옛날에 유명한 시인 천상병의 귀천이 덕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양반도 뭐라고 했냐면은, 나 하늘나라로 가라, 나 하늘로 가리라.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해라 하는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오늘 시작할 때 그거 안 했는데, 나그네 인생, 그래서 오늘 왜 이야기 안 했지? 그래서 문경민한테 하면, 그럼 문경민한테 해. 근데 이것도 불러봐야 되는데. 마숙생. 네. 그 나그네를 내가 하려고 해요. 네. 이 나그네는 뭐냐면, 방목의 나그네 시를 만나보자 하는 것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는 이 노구리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이거를 인생을 이렇게 잘 짧은 시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강 건너, 이건 뭐 내 그 시적인 어떤 뭐 교수들의 해석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을 할 때에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도 이성과 저성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의 그것은 또 자연의 쌀이고, 그 다음에 밀밭길, 이것도 인생 길입니다. 인생의 삽의 길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일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밀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그 구름이 가는 것이 먼저지만 달도 갑니다. 이같이 그 시인은, 자, 세월도 가지만 나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길은 외길, 인생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끝납니다. 자, 불교에서는 유래력에서 자꾸 돌지만 우리는 외길 한 문에 일직선에서 끝납니다. 외길. 남도 300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한 300리쯤 남았구나 하는, 우리 인생이 천리라면은 이제 한 300리 남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90이라고 하면 한 뭐 25년, 한 30년쯤 남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그 나그네도 자기가 한 앞으로 한 300년 나그네 생활하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술 읽는 말마다 타는 저녁으로 읽는데 거기 보면은 술 읽는 말 이게 그 나그네에게 저녁에 정말로 간절한 가지고 술이 아닐 겁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 우리는 비록 이렇게 저물어 가는 세월 살아도 즐거운 삶으로 살자. 감사함을 쌓으며 살자. 기쁜 마음으로 살자. 자족함으로 살자. 어떤 게 보니까 안분지족이라고 했었어요. 내 분수를 알고 편안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